이제 기내식도 먹고요. 슬슬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 양치도 할 겸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요. 화장실 문에 occupied라고 써 있었어요. 우선 비행기에선 화장실을 우리가 라베토리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화장실은 다른 표현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라베토리는요,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역사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대요.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예전엔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지금도 기내 화장실을 라베토리라고 여전히 부른다고들 하네요. 아마 화장실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명칭이 토일렛일 텐데요. 사실 토일렛은요, 화장실이라는 의미보다는 변기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많이 사용되지만 그렇게 격식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서양식 레스토랑을 가면요, 여러분들 WC라는 간판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요건요, 워터 클로젯의 약자라 보시면 되고요. 가정용 화장실이라기보다는 흔히 공중 화장실의 의미로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요, 화장실이란 표현을 추가로 좀 살펴볼까요? 캐나다를 여행할 때 화장실을 찾을 때 제가 I'm looking for washroom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washroom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요, 캐나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표현이고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지역에서요, bathroom이란 표현도 많이 쓰여요. 근데 bathroom은요, 단순히 우리가 용변을 보는 곳이라기보다는 세면대와 샤워 시설까지 갖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토일렛이란 표현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요,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레스트룸이에요. 레스트 하면 휴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표현인데 미국 사람들은 대개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레이디스룸이나 맨스룸이란 표현도 종종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내 화장실은요, 가급적이면 식사가 나오는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음식 카트가 기내의 좁은 복도를 지나다녀가지고요, 잘못하면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라베토리라는 사인 아래를 보시면요, 그림처럼 기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호 대신에 occupied 혹은 vacant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표현이죠. occupied란 의미는요, 사용 중이란 뜻인데, 그리고 vacant는 반대말이죠. 비어있는 이란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분사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occupy는 뭐뭐를 사용하다 혹은 차지하다란 의미의 동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에다가요, ing를 뒤에 붙이면 분사라는 형용사가 돼요. 즉 ing를 붙인 occupying이라는 이 형태는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를 사용하는 이라는 능동적인 성격의 형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런 형용사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사에다가 ed를 한번 붙여볼게요. occupied가 되죠. 자, 이 경우도 역시 occupy라는 동사가 분사라는 형용사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로 뒤에 ed가 붙으면 뭐뭐 하게 된 이런 의미의 수동의 성격이 강한 형용사가 되고요. 이때 이것을 가리켜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occupied란 표현은요,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왜 화장실 문에 occupied라고 써 있으면 사용 중이란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이 화장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occupying이란 형용사는 사실 잘 안 쓰여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두 개 중에 occupied라는 과거분사 형용사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쓰입니다. 정리해드리면요, occupied라는 어휘를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외워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occupy라는 동사에서 두 가지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죠. ing 형태, 하나는 ed 형태. 근데 사실 우리가 주로 시험에 접하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두 형태 중에 ing 형태는 거의 안 나오고 항상 ed 형태인 occupied 형태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사가 사용되는 다른 경우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비행기 정보가 나와 있는 스크린 화면 다 보이시죠?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estimated time이란 표현이랑 그 아래 보시면 remaining tim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선 estimated라는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뭐뭐를 추정하다 혹은 예상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동사에서 두 가지 형태의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죠. 하나는 ing 형태가 되는 estimating, 그리고 또 하나는 ed 형태가 되는 estimated.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토익을 비롯한 많은 영어로 쓰인 글에선요, estimated라는 과거 분사 형태만 거의 사용돼요. 아까 스크린에 표시된 문장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estimated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ed 형태인 과거 분사 형태만 형용사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remain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의미가 남아있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경우도 형용사는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ing 형태, ed 형태. 하지만 이때는 또 반대가 돼요. remained, ed 형태인 과거 분사 형태보다는요, ing 형태인 remain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거의 주로 쓰인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remain 같은 경우 여러분들 ed가 아닌 remaining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의미는 남아있는 이란 뜻으로 써요. 자, 그러면 아까 스크린에 나온 문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remaining 외워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remaining time.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토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배운 하나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분사 형용사들을 쭉 정리해 볼 건데요. 우선 현재 분사 형태로만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lasting, 지속적인 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missing, 잃어버린. 그리고 leading은 선도하는 이란 의미예요. 앞서가는 이란 뜻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promising, 자, 이 단어는요, 유망한 이란 의미인데요. 앞날이 밝은 이런 경우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challenging은요, 어려운 이란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hard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xisting이라는 형용사는요, 기존에 혹은 현존하는 이라는 의미의 현재 분사 형용사입니다. 자,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만 자주 사용되는 과거 분사 형용사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제한된이라는 의미의 limited인데요. 정말 자주 쓰이는 형용사죠. 두 번째, enclose라는 형용사는요, 동봉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동의어로요, 바로 옆에 있는 attached라는 형용사랑 같이 외워두시면 동일한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dicated, 헌신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이런 문구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있죠? 바로 expired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나 이런 경우에 expired, 어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런 경우에 보실 수 있고요. 경험이 많은 이란 의미로는요, experienced라는 과거분사 형용사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분사라는 개념이랑 자주 쓰이는 이런 표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